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UMG 시작에서 최적화까지 세션을 맡게 된 에픽게임즈 코리아 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끝까지 남아 계시는 거 보니까 경품이 많이 좋은가 봐요. 아닌가요? 제 세션이 좋아서 감사합니다. 네. 제 이번 세션은 UMG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UMG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약간 그 입문 또는 약간 초급 수준의 이제 세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UMG가 어떤 건지 좀 알아보고 UMG를 이용해서 게임의 UI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좀 소개 좀 드리고, 이 만든 거를 어떤 식으로 최적화하는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목차고요. 이 목차가 예,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순서대로 해보면, 그래서 UMG가 무엇인가 좀 알아보자면 이렇다고 합니다. 네, 언리얼 모션 그래픽 UI 디자이너. 예, 그래서 UMG라고 하는데 간추려서 언리얼 모션 그래픽. 그래서 언리얼 모션 그래픽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UMG라고 하는데요. 원래 UMG를 처음 만들기 시작할 때 최종 목표는 그 모션 그래픽 같이 진짜 멋있는 그런 그 UI를 만들려고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다들 아이언맨 좋아하실 것 같은데, 아이언맨 보면은 자비스 부르면서 인터페이스 쫙 나오잖아요. 예, 좀 막 그런 거 만들려고 만든 거예요, 사실. 최종 목표는. 네, 지금 뭐 계속 개발하고 있는 단계고요.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UMG 툴을 이용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느냐면,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예. 그 저희 저번에 언리얼 서밋 시작해요 언리얼 서밋에서 만들었던 프로젝트에다가 제가 간략하게 만들어 본 이런 기본 인터페이스고요. 그다음에 UMG를 이용해서 이런 2D 게임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3D 위젯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VR 게임 만드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아이언맨처럼 인터페이스가 앞에 이렇게 쫙 3D로 나오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트랙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애니메이션들도 그러니까 UI에다가 애니메이션들도 추가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면 그 UMG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디자이너라고 여기 보시면 디자이너, 그 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크게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두 가지를 제공해요.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뭐 이미지라든지 버튼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 작업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한 이미지를 이벤트 그래프를 이용해서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이펙트를 호출한다거나 뭐 어떤 기능을 호출한다거나 이런 거를 연결해주고 하는 이벤트를 만드는 그래프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디자이너 에디터인데요. 이 디자이너 에디터는 팔레트, 그러니까 이 UMG가 제공하고 있는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그러니까 엘레먼터라고 하는데, 얘가 가지고 있는 뭐 버튼이라든지 체크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층 구조라고 그래서 얘가 만들고 있는 그 UI의 계층 구조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작업할 수 있는 작업 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배치되어 있는 UI를 텍스처나 뭐 이미지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것도 선택하시면 그거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는 디테일 패널이 있어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프 쪽을 가보면 블루프린트, 그러니까 함수라든지 변수라든지 매크로라든지 이벤트 그래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추가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디테일 역시 마찬가지로 디테일 패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그래프 작업하는 환경이 있고요. 이건 이제 작업해서 컴파일 나중에 하게 되면 컴파일 결과를 볼 수 있는 로그를 볼 수 있는 이런 창이 또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 거를 UMG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위젯 블루프린트라는 거 만들면 이렇게 위젯이 만들어지는데요. 이거는 어떤 식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에디터고, 컨텐츠 브라우저에서 마우스 오른쪽에 누르시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눌러서 위젯 블루프린트라고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더블 클릭 엔터를 눌러 주시면 이렇게 위젯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든 위젯은 이쪽에 가보시면 이 위젯의 크기를 지정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위젯을 만들면 이렇게 크게 풀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얘를 커스텀하게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건데 뭐 슬롯을 아이템 슬롯을 만든다거나 뭐 다른 뭐 인벤토리 창을 만든다거나 이런 거 보면은 풀사이즈로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퍼포먼스 때문에. 그래서 이 사이즈를 조정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슬롯 사이즈 여기다가 뭐 아이템을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커스텀으로 지정 사이즈를 커스텀으로 해서 자기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젯 크기를 조정하실 수 있다라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팔레트에 있는 것들 요소들을 이 작업 환경에다가 드래그 앤 드랍 하시면 이렇게 바로 만드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레스 바도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작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것들을 이벤트 그래프에서 호출을 뭐죠? 예, 블루프린트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버튼이에요.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리는데 뭐 이쪽에 디테일 패널에 가시면 이벤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원 클릭에다가 클릭했을 때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해라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노드들을 만드는 거죠. 뒤에 가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는 네, 그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만들었으면 이거를 화면에 출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이것도 노드를 해서 만들어야 돼요. 예, 불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원칙적으로 보면은 되게 합리적인 거죠. 그래서 이 만든 UMG를 어떻게 화면에 출력할 수 있느냐면 게임 모드라고 해서 게임 전반적인 거를 관리하고 하는 블루프린트가 있어요. 거기서 게임이 시작할 때 위젯을 생성하고 이 생성한 위젯을 화면에 추가를 해라. 이런 식으로 구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게임 모드에서도 만들 수도 있고 레벨 블루프린트에서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 블루프린트에서 특정 지역에 가면 어떤 튜토리얼이 나오게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만들 때 레벨 블루프린트로 이용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화면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가 만든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아주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서 스타트를 누르면 로딩 화면이 나오고 그래서 보시면 제가 시작해 언리얼에서 만들었던 컨텐츠인데요. 보시면 보고 계시는 거 인터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죠. 그래서 뭐 채팅창 누르면 뭐 채팅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샵 하면은 뭐 이렇게 샵도 나오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인벤토리 하면 이렇게 왜 점프를 하지? 이렇게 인벤토리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시판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 탭인데 포스트 프로세스 이펙트 끄고 키고 할 수도 있고 효과음 같은 것도 끄고 키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헬프에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 텐데 웹페이지를 바로 연동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버튼 누르면 이펙트 같은 거 나오게 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러도 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까 보신 그 로딩 화면이 있잖아요. 그 로딩 화면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은 그 아까 UMG 만들듯이 위젯을 하나 만들어요. 만든 다음에 이미지를 바탕화면 이미지를 여기다 그 풀스크린에다 깔고 앵커라는 게 있습니다. 앵커라는 걸 이용해서 지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풀 사이즈죠. 화면에 딱 맞게 핏이 되라 이걸 눌러주시면 화면에 맞게 뒤에 이미지가 이렇게 바탕화면에 딱 맞게 들어가고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어디 갔지?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뒤에 보고 계시는 게 이미지고요. 그래서 이쪽에 보면 앵커라는 게 있는데 원래는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앵커를 이렇게 맞춰서 이 풀 사이즈에 맞게끔 딱 이렇게 핏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로딩 뭐 텍스트 같은 경우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로딩이 되고 있다라는 이미지가 애니메이션이 쭉 되잖아요.
이건 바로 이렇게 스로버라는 게 있는데 일반 패널에 가보시면 어느 쪽에 있었더라? 네, 이쪽에 스로버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지금 이미지가 다른 UMG가 다르네요. 이게 아니라 죄송해요. 로딩인데 네, 요거네요. 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스로버를 이용해서 로딩되는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래프 처리를 할 건데 이 로딩 창이 화면에 나오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아까 게임 처음 시작할 때 보면 로딩 그 메인 화면이 나오잖아요. 스타트, 에디트 뭐 그다음에 엔드 뭐 이렇게 있었는데 그 스타트 버튼을 눌렀을 때 노드를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만든 이 로딩 UMG를 위젯에 생성을 하고 화면에 붙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다음 레벨 오픈 레벨을 눌러서 다음 레벨 넘어갈 때 로딩 화면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세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메인 UI 게임 아까 플레이 화면에서 나왔던 건데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냐 좀 살펴보면 UMG에는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그 패널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다 요소들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니까 여기서 썼던 것들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그 중에서 이제 캔버스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일반 UI 아티스트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예, 제약이 거의 없기 때문에 캔버스 패널이라는 게 있어서 이 패널을 만들어서 이 패널 안에다가 여러 이제 UI 요소들을 넣는 건데요. 이 캔버스 패널을 하나 만들고 버티컬 박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미지로 보기에도 딱 봐도 가로로 이게 정렬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게 이제 버티컬 박스라는 건데요. 이걸 이용해서 그 가로로 정렬해서 이미지들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리전털 박스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제가 말을 잘못했네. 여긴 세로고 여긴 가로예요. 그래서 가로로 이렇게 정렬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UI를 한번 열어보면 여기 보면은 이게 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보면 버티컬하고 네, 호리전털 박스하고 그런 걸 이용해서 정렬해서 만들었는데요. 좀 더 자세한 거는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또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보시면 HP 프로그레스 바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팔레트에서 보시면 커먼에서 한글이 아니구나 에디터가 네. 일반 패널이 있는데 팔레트가 있는데 여기서 프로그레스 바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고요. 이렇게 배치를 했고 이 퍼센트 보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바뀌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이거를 이벤트 그래프에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틱 이벤트를 가져다가 나중에 보여드릴 건데 캐릭터가 그 UI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실질적인 그 게임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은 다 캐릭터가 가지고 있거나 게임 모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정보를 다 가져다 쓰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게임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형변환해서 UMG를 가져다가 값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레스 바가 이렇게 작동하는 거고요. 네, 그래프에 보시면 네, 이쪽에 있죠. 네, 이 정도면 거의 없는 거죠. 네,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를 게임 플레이를 해보시면 네, 이게 지금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이 닿으면 HP가 닿는 게 보이죠? 네, 이런 것들을 아까 그 그래프를 이용해서 HP 프로그레스 바를 구현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코인 부분인데요. 이거는 그 캐릭터가 플레이를 해서 여기 보시면 이 별 모양을 먹으면은 코인이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올라가죠? 이쪽 말고 이쪽으로 와볼까? 올라가죠?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텍스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텍스트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 보시면 그래프 말고 디자이너에서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텍스트라는 걸 배치를 하시고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해서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이거를 그래프에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캐릭터에서 캐릭터가 이제 저 별 아이템을 먹으면 동전을 먹으면 그 값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 값을 받아다가 여기 보시면 이제 세팅을 해주는데 텍스트 세팅을 해주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네요. 이쪽으로 세팅을 해서 코인이 변하는 추가되는 것들을 세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어 버튼인데요. 파이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이미지가 바뀌는 걸 아까 보실 수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버튼하고 프로그레스 바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프로그레스 바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되게 만들었는데 그건 이따 좀 뒤에 가서 내용이 또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도 네, 아까 이렇게 보시면 버튼하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는데 어디 갔지? 네, 이쪽이네요. 버튼하고 프로그레스 바 두 개를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캔버스 패널 위에다가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만들었어요. 일단 이 계층 구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보고 계시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부모 객체예요. 그다음에 그 밑으로 넣으면 이게 자식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계층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를 눌러 보시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되는 걸 보이죠? 많이 단순하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만들었는데 이것도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타임 인디케이터라고 해서 이제 게임이 지금 이게 배틀로얄 게임이라서 일정 시간 안에 게임이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타임이 계속 흘러가는 식으로 돼서 게임이 끝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코인 그 세팅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걸로 이렇게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타임이 흘러가는 거를 텍스트에 세팅하게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거를 화면에 그려보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에디트 투 비포트로 해서 위젯을 만든 다음에 에디트 투 비포트로 추가를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메인 UI에다가 만들어진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또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말 그대로 이제 버튼이죠. 버튼을 만들어서 디테일 패널에 가보시면 옵션이 있어요.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스타일 쪽에 가보시면 이게 노멀하고 그 다음에 호버드 그 다음에 프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은 평소에 그냥 이제 버튼을 만들어서 레벨에 그 UI에다 배치를 하게 되면 UMJ에다 배치를 하게 되면 평소에 보이는 이미지는 노멀에다 텍스처를 넣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커서가 위에 올라갔을 때 보여주게 할 이미지를 바로 호버드에다 넣습니다. 그 다음에 프레스드에는 버튼을 눌렀을 때 보여주는 이미지 텍스처를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이 세 개를 가지고 마치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처럼 만드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버튼에 볼까요? 이쪽인데 여기 디테일 쪽에 가보셔서 보면은 원클릭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를 추가해라 눌러주시면 여기 마찬가지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위젯을 여러 가지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위젯을 따로 만든 것들을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다른 위젯을 그 화면 위에다가 또 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마찬가지로 모든 다른 기능들도 다 똑같은 형태로 위젯을 추가하는 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벤토리, 인벤토리 만드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인벤토리는 크게 이제 4개의 위젯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인벤토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계층 구조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캔버스 패널 밑에다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쭉 들어가 있죠. 캐릭터도 있고 아이템 슬롯들도 이렇게 쭉 있고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살펴보면 근데 인벤토리를 만들기 전에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인벤토리 같은 경우는 많은 역할을 하죠.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들도 보여주고 캐릭터가 아이템을 버리면 아이템 버리는 것도 처리를 해줘야 되고 많은 정보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모든 정보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캐릭터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을 얘가 받아다가 화면에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구현하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뭐 기본적인 인벤토리 위젯을 만들어요. 아까랑 똑같이 비슷하게 앵커를 이용해서 바닥에 만들고 이제부터 이제 새로운 위젯을 하나 만들어서 추가하는 식으로 갑니다. 캐릭터 렌더링을 할 위젯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UMG 위에다가 3D 오브젝트를 렌더링을 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위젯을 따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추가를 한 건데요. 이것도 보면 위젯이 하나 이렇게 또 있죠.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스텀하게 사이즈를 조정해서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씬 캡처를 이용해서 캐릭터를 여기다 렌더링을 해가지고 화면에 뿌린 식으로 한 건데 이건 뒤에 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인벤토리에서 보여주는 기본적인 정보들은 아까 메인 UI에 있던 것을 따다가 갖다가 붙여서 넣었고요. 그 다음에 3D
위젯을 만들어서 여기다 배치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어디 갔지? 이거 아니고 아니고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제가 위젯들을 보면 쭈루루 여러 개 만들었잖아요. 이 UI를 구현하기 위해서 만든 이런 위젯들이 여기 가보시면 유저 크레딧이라고 있는데 자기가 사용자가 만든 곳이 있어요. 팔레트에 보면 그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아까 뭐 캐릭터 만든 거를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여기다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를 추가를 하고요. 이 3D 캐릭터 캡처하는 거는 뒤에 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슬롯으로 쓸만한 이런 위젯을 또 하나 만듭니다. 이렇게 여기 이것들이죠. 얘네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형태로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구조체, 바로 이제 구조체라는 거를 여기서부터 씁니다. 이 구조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이제 캐릭터가 이제 아이템을 줍고 이제 버리고 하는데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구조체를 새로 만들게 되면 여기에 변수들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데 뭐 스태틱 메시부터 시작해서 스켈레탈 메시, 그다음에 텍스처, 머티리얼 이런 것들을 정보를 가지고 있게끔 이렇게 구조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체를 만들면 이 구조체를 가지고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걸 만들어요.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아이템을 관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데이터 테이블에 아이템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만든 뭐 스켈레탈 메시부터 텍스처, 머티리얼 이런 것들을 넣어서 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UMG나 캐릭터 블루프린터 이런 데에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게 되면 이쪽에 BP에 어디 갔지? 네,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구조체고요. 아까 제가 만든 거 지금 보이시죠? 이걸 만든 다음에 아이템 테이블을 만들면 이 아이템들을 선택할 때마다 지금 다르게 변하는 거 보이죠? 네, 이걸 이용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마이 캐릭터 블루프린트를 엽니다. 자, 이제 그 마이 캐릭터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템 맵이라는 변수를 하나를 추가를 해요. 그래서 변수 유형에 보면 인티저하고 구조체가 있는데 이제 캐릭터가 아이템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걸 먹었을 때랑 그렇지 않았을 때랑 그 값을 배열해서 찾아서 아이템 맵에서 찾아서 이 구조체를 이용해서 캐릭터 이제 추가가 되면 UMG에다 뿌려줘라, 정보를 갖다 줘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아이템을 이제 바닥에 깔아야 되잖아요. 아이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 아이템도 실제로 만듭니다. 컨스트럭션 스크립트하고 이벤트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조체들을 세팅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나요, 혹시? 괜찮으시죠? 네. 초급 단계니까. 네. 네. 사실 저도 처음엔 좀 어려웠어요. 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인벤토리에서 유니폼 그리드 패널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패널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미지로 보시는 것처럼 만든 거랑 거의 똑같게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정렬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패널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유니폼 그리드 패널이라는 게 있죠. 지금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냥 대충 하나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이쪽에 패널에 가보시면 유니폼 그리드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고 아까 제가 만들었던 패널들이 인벤토리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템 슬롯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갖다 넣어요. 이렇게 그러면 딱 가서 붙죠? 그렇죠? 네. 잘 안 보이세요? 혹시? 그런 다음에 얘를 또 하나 추가를 합니다. 여기다 이렇게 딱 갖다 놔요. 그럼 또 하나가 추가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 슬롯이 보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요. 바둑판 모양이라고 했잖아요. 이 유니폼 그리드 패널이.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옆으로 가요. 이렇게 정렬돼서. 근데 여기다 또 하나를 또 추가를 하면 아이고,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여기다 이렇게 추가를 하면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네, 여기 보면 아이고, 그러면 자동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템 슬롯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유니폼 그리드 패널은 사이즈는 제가 그 위젯, 아이템 슬롯으로 쓰는 위젯 사이즈를 만들었잖아요. 사이즈를 맞춰서 계산을 해서 딱 맞게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그다음 거기 안에다 넣어서 배열을 이렇게 배치를 이렇게 하는 거죠. 하면은 이렇게 제가 생성한 그 위젯들이 이렇게 쭉 이렇게 패널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한 건데 이것도 보기에 그냥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위젯 슬롯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슬롯들이 있는데 이 슬롯들을 배열에다가 하나씩 다 추가를 해요. 그래서 이거 무엇을 하려고 그러냐면 이 슬롯들을 이동을 하고 여기다가 나중에 이펙트가 터지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이게 보시면 마이 캐릭터에서 정보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아이템이 있느냐 없느냐 집었느냐 안 집었느냐 이런 것들을 다 찾아서 그 구조체를 이용해서 이 값들을 여기다 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아이템 블루프린트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이템들을 쭉 블루프린트를 아까 만들었죠. 만드는 거는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PPT에 설명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템들 만든 거를 레벨에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배치를 한 거를 캐릭터들이 이제 가서 그 캐릭터 아이템을 딱 건드리게 되면 인벤토리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볼 것들이 이 인벤토리 안에 3D 오브젝트나 파티클 이펙트들이 터졌잖아요. 아까 파티클 이펙트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벤토리 가서 이 아이템을 움직이면 이펙트가 탁 터지죠? 그렇죠? 이것도 파티클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3D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UMG에다 렌더링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레벨에다가 싱캡처를 배치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것처럼 이제 캐릭터 블루프린트 안에 가서 싱캡처 컴포넌트라는 걸 추가를 해가지고 이 캐릭터를 캡처를 해서 그거를 UMG에다가 이미지로 넣는 방식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블루프린트를 열어보시면 캐릭터 쪽에 가보시면 UMG 캐릭터가 있고요. 이걸 열어보시면 싱캡처 컴포넌트라는 게 있죠. 2D 보면 여기에 텍스처가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캡처되고 있는 거 실시간으로 되는 걸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서 캡처를 하는 거를 렌더 타겟이라는 걸 만듭니다. 그 컨텐츠 브라우저에서요. 이걸 만든 거를 이 값을 아까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은 이 캡처한 값이 이 렌더 타겟 텍스처에다가 저장이 돼요.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렌더링을 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거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느냐 이제 표시 플래그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면은 이렇게 캡처를 하게 되면 제가 원하는 건 이 캐릭터만 캡처하는 걸 원하잖아요. 이거를 플래그를 이용해서 캡처하는 요소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터처럼 쓰는 거죠. 스켈레탈 메시만 캡처를 하겠다. 그리고 그 밖에 요소들은 캡처하지 않고 빠질 건 빠지고 뭐 라이트나 포스트 프로세스 이런 것들도 다 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 갔어? 어디 갔지? 플래그. 이거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거 아니네요. 맞구나. 맞는데? 잠시만요. 네, 여기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안티알라싱부터 시작해서 스켈레탈 메시 뭐 이런 식으로 플래그가 쭉 나오죠. 그래서 어떤 것만 캡처하겠다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그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위젯을 인벤토리에다가 추가를 해요. 위젯을 아까 살짝 보여드렸죠. 그렇게 똑같이 배치를 하면 되고요. 그리고 파티클 이펙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블루프린트를 하나 만듭니다. 블루프린트를 하나 만들어서 커스텀 이펙트로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이벤트를 호출을 했을 때 파티클이 호출되게 스폰되게 세팅합니다. 그런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블루프린트에다 싱캡처 이거를 배치를 하고요. 얘는 쇼 플래그에서 표시 플래그에서 파티클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합니다. 파티클만 캡처되게. 그리고 반투명이 있으니까 트랜슬루션시도 세팅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파티클 이펙트 출력한 위젯을 또 하나 생성합니다. 클릭 이펙트라고 해서
이 위젯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어디 갔지? 네, 클릭 이펙트라고 해서 위젯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그 아까 제가 파이어 이펙트 함수를 하나 만든 거 이미지를 보여드렸잖아요. 뒤에 가보면 이거 만들었죠? 이거를 호출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세팅을 해줘서 포지션을 잡아주고 그거 지금 제가 딜레이를 넣어놓긴 했지만 이걸 딜레이를 해서 나중에 디스토리 하는 식으로 세팅을 해서 이 위젯을 하나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든 위젯을 아이템 슬롯 있죠. 아이템 슬롯 여기 보면 이 슬롯들 위해서 이펙트 아까 만든 그 UMG가 여기서 터지게 그려지게끔 세팅을 한 거예요. 에드 투 비포트로 그 위에다가 그려라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파티클 이펙트가 터지게끔 세팅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방금 만든 그 블루프린트 그것들을 이제 맵에다가 배치를 해요. 보시면 이왕이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캡처를 해야 되니까. 네. 왜 여기다 배치를 했는지는 뒤에 가면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파티클 이펙트가 이런 식으로 터지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바로 이건데, 하지만 이렇게 캡처를 했지만 이 요소들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냥 이런 레벨에다 배치를 해버리면 원하지 않는 것들까지 캡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스켈레탈 메시만 캡처를 하고 싶은데 캐릭터만 하고 싶은데 얘는 스켈레탈 메시잖아요. 근데 다른 스켈레탈 메시들까지 같이 캡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show only component라는 걸 이용해서 이 메시만 캡처하는 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시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얘가 지금 얘거든요. 그래서 얘만 캡처하게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파티클 이펙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처리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티리얼 이펙트인데요. 이 머티리얼 이펙트 같은 경우는 아까 버튼을 눌러서 파이어 버튼을 눌렀을 때 이펙트가 쫙 올라가는 걸 머티리얼 이펙트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머티리얼 이펙트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만든 거를 이렇게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벤토리가 아니고 아까 메인 UI였죠. 자, 있는데 여기 보시면 디테일 패널에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머티리얼 이펙트 만들었잖아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이렇게 오래 걸리지? 되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열렸네요. 이 머티리얼을 UI에다 쓸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 머티리얼이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머티리얼 도메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UI에다 쓰려면 머티리얼 이펙트를 쓰시려면 이걸로 해서 만들어셔야 되고요. 이렇게 만든 거를 이게 지금 아까 보면 버튼하고 그다음 프로그레스 바 이용해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작동하게끔 필 이미지에다가 이 머티리얼을 적용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펙트가 나오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컬러 값을 이용하면 지금 애니메이션 이따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되면 이펙트가 이렇게 되고 틴트를 이용해서 컬러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걸 이어서 UI 애니메이션 쪽을 보게 되면 아까 애니메이션 트랙이 있었잖아요. 이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볼까요? 메인 UMG 만들다 보니까 제가 위젯을 너무 많이 만들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재밌어가지고 막 신나게 막 많이 만들었어요. 어쨌든 버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소들을 여기 이쪽에다 워크베에다 배치를 하고 디자이너 배치를 하고 이쪽에 보면 애니메이션 패널이 있잖아요. 여기다가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애니메이션을 추가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쪽에 보면 트랙이라는 게 있어요. 트랙에다가 어떤 거를 할 건지 요소들을 어떤 트랙을 넣을 건지 추가를 합니다. 그럼 보면 이렇게 end, setting, start 그리고 텍스트가 있는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파시티 이제 이런 걸 트랜스레이션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들을 추가를 했고요. 버튼 같은 경우는 트랜스폼 그 트랙이 있어요. 위치를 이동하겠다라는 트랙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되게끔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애니메이션 되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은 위젯에 대한 UI에 대한 애니메이션들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또 그냥 이렇게 이동되는 애니메이션들만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것처럼 이 아까 제가 프로그레스 바를 버튼 밑에다 넣었잖아요. 이 프로그레스 바를 넣는데 이 프로그레스 바에 대한 얘가 가지고 있는 디테일 정보가 있잖아요. 그 디테일 정보 값을 여기서 컨트롤 또 할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하나 만든 다음에 프로그레스 바를 여기다 트랙에다 추가를 하고 얘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있어요. 트랙을 추가하게 되면 퍼센트가 있거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나와요. 퍼센트를 추가해서 얘가 퍼센트 값을 애니메이션 되게끔 트랙에다 추가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많죠.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좀 간단하게 하는 걸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세팅 UI 아까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은 그 팔레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체크박스하고 슬라이드하고 버튼하고 텍스트를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여기 보면 UMG 세팅 이런 식으로 체크박스, 텍스트, 그 다음에 슬라이드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에 가셔서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떻게 작동할 건지에 대한 거를 세팅을 했는데요. 이거 세팅 창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아까 모든 정보들은 게임 모드라든지 캐릭터들이 다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그 옵션들도 게임 모드에다 보통 세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게임 모드에서 만든 거를 게임 모드에서 이 기능들을 뭐 블룬이라든지 이런 걸 블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스위치를 할 수 있게끔 만든 다음에 체크박스 옵션을 세팅할 수 있도록 UMG로 값을 형변환해서 아까 게임 모드 값을 가지고 와서 아까 만들어진 함수들을 호출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체크박스를 이런 식으로 세팅하게 화면에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게시판하고 웹브라우저 제작인데요. 게시판 같은 경우는 되게 심플하게 만들었어요. 여기서 또 새로 추가되는 게 등장하는 게 바로 스크롤 박스라는 건데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아마 패널에 있을 건데 여기 패널에 가보시면 스크롤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크롤 박스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갖다 놓으면 이런 식으로 스크롤 박스가 캔버스 안에 스크롤 박스를 넣는데 스크롤 박스를 넣으면요 여기에다가 만약에 텍스트를 많이 넣는다거나 나중에 뭐 아이템 슬롯 같은 거 쭉 넣게 되면 이렇게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 스크롤 바를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스크롤 박스 저 같은 경우는 이 스크롤 박스를 만들어서 여기다 텍스트를 넣었는데 이 텍스트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넣었어요. 이렇게 쭉 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스크롤 바는 이것도 세팅을 할 수 있어요. 크기 조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어디 갔지? 여기 보시면 스크롤 바 있는데 밑에 가보시면 스타일에 여기 바 스타일에 가보시면 어떻게 생긴 건지 세팅할 수 있고 크기라든지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다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도 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웹브라우저인데요. 아까 웹브라우저 화면 열리는 거 제가 보여드렸었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헬프로 예를 들어서 웹페이지에 있는 게시판을 연동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튜토리얼 같은 거를 그 웹브라우저에서 만들어서 한 거를 게임하고 연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거는 플러그인스에서 웹브라우저라는 거를 켜줘야 됩니다. 이걸 켜줘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플러그인스에서 웹브라우저에서 이걸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UMG에 가보시면 실험 단계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갔지? 웹브라우저. 그러면 헬프였죠. 헬프가 어디 갔지? 헬프 위젯을 열어보면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쪽에 보면 실험 단계 기능에 가보시면 웹브라우저라는 게 있어요. 이거를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배치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쪽에 옵션에 가보시면 여기 URL을 넣는 곳이 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다 했는데 URL을 이렇게 넣으시면 바로 웹페이지가 연동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최적화에 대해서 지금까지 만든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최적화할 수 있나요? 라고 이게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UI에서 최적화는 뭐 다른 게임 요소들, 컨텐츠들하고 별반 다르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배칭 해서 드로우코를 줄이는 방법. 그다음에 인발리데이션 박스라고 그래가지고 그 CPU 부하를 줄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화면에 그려주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UMG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매 틱마다 계속 이렇게 화면 처리를 해요. 그래서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계속 매 틱마다 이렇게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캐싱을 해가지고 캐싱된 데이터를 계속 쓰게 되면 아무래도 퍼포먼스를 좀 줄일 수 있겠죠. 예, 좀 올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 아틀라스 텍스처 만드는 방법. 예, 그래서 텍스처를 해서 배칭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배칭은 드로우코를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 뭐 지금 밑에 써 있긴 하지만 더 작은 그래픽 API를 호출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배칭을 하게 되면 적은 양의 CPU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발열이 줄어들겠죠. 그다음에 적은 양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게임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게 되면 네, 배칭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눈에 볼 수 있는 조건들은 뭐가 있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텍스처나 머티리얼을 합치는 거죠. 네, 그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명확하지 않는 조건은 같은 레이어 아이디를 쓰는 것들입니다. 이게 이 레이어 아이디라는 게 무슨 뜻을 하는 거냐면 좀 알아보면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여가지고 네. 레이어 아이디를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면은 바로 이제 요소들이에요. 요소들의 오더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바로 이것들입니다. 네. 얘네들 캔버스 패널에 쭉 넣는데 얘네들이 바로 레이어 아이디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네, 지금 다 설명드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계층 구조에 맞게끔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데 이거는 디자이너분이 아티스트분이 이거를 직접 컨트롤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면은 네, 그리고 또 그 중에서도 이 배칭 조건들 중에서도 캔버스 패널 아티스트 분들이 캔버스 패널을 굉장히 많이 써요. 선호하고요. 저도 그랬고요. 굉장히 편하니까. 그래서 보시면은 되게 비효율적으로 만들었죠. 네. 캔버스 패널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 캔버스 패널이 다 좋은데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캔버스 패널 자식으로 들어가는 이 요소들이 레이어 아이디들이 다 각자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배칭을 할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여기 보이는 것들이 다 드로우콜이라는 얘기죠. 드로우콜을 잡아먹는 것들이에요. 다 하나하나 다. 근데 이거를 드로우콜을 줄여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 슬레이트 세팅에 가보시면 프로젝트 세팅에 슬레이트 세팅에 가보시면 여기 보시면 캔버스 차일드 G 오더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거를 체크를 해서 켜주시면 캔버스가 가지고 있는 자식들이죠. 이 자식들에 대한 레이어 아이디를 갖게 해줍니다. 그래서 배칭을 해줘요. 그래서 캔버스 채널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배칭을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드로우콜을 줄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PC나 콘솔, 데스크탑 타겟에서는 켜지지는 않는데요. 모바일 디바이스에는 이게 특히나 이제 프로젝트 처음 만들 때 모바일 프로젝트로 만들게 되면 이 옵션이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젝트를 뭐 콘솔이나 이런 식으로 하이 퀄리티로 만들었다가 이게 필요하다면 뒤에 이 옵션대로 돌아가서 여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예, 모바일 프로젝트로 처음부터 만들게 되면 이 옵션이 기본적으로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만든 그 메인 UI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한번 이미지를 직접 보면서 얘기를 해보죠. 자, 봤을 때 움직이거나 애니메이션이 되거나 뭔가 요소가 바뀌는 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 것 같은 요소들을 찾아보게 되면 얘네들이 있죠. 그쵸? 예, 움직일 것 같지 않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벤트가 일어나거나 요소가 생길 것 같지 않게 생겼잖아요. 얘네들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봤는데 보시면 이제 드로우 엘리먼트가 12개 정도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매 틱마다 계속 이제 갱신을 하게 되는데 계산하게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이 얘를 캐싱을 하게 하고 싶다. 그래서 바로 사용하는 게 인발리데이션 박스라는 패널, 지금 박스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패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은 이게 말 그대로 무효화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발리데이션 박스 안에 둘러싸여 있는 위젯은 그 자손 위젯 지오메트리를 캐시에 담아 중복 계산을 최소화한다. 말 그대로 이 박스 안에 들어오면은 캐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어도 굳이 새로 바뀌지 않으니까 다음에 또 다시 그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식으로 캐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리패스, 그다음에 틱, 그다음에 페인트 처리가 되지 않게끔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인발리데이션 패널 박스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최적화 팔레트에서 최적화 쪽에 가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만드실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퍼포먼스가 어디지? 어디 갔지? 오티마이제이션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보다 더 정확하게 하시네요. 네, 인발리데이션 박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배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얘가 있어요. 얘를 여기다 넣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인발리데이션 박스 패널에다 딱 박스에다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인발리데이션 박스 크기에 맞춰서 얘가 핏이 딱 돼요. 그래서 얘를 크기에 맞춰서 조절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인발리데이션 패널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위젯들을 감싸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로 설정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들어진 요소들을 캐시를 합니다. 계속 설명드렸죠. 그리고 변경이 없는 경우 자식들을 업데이트를 스킵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업데이트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스킵을 해버리는 거죠. 그 자식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그리고 하나의 글로벌 캐시들을 캐시들 리스트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게임 스레드의 슬레이트 소요 시간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인발리데이션 패널이. 그래서 CPU 부하를 좀 줄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인발리데이션 패널 안에 자식들을 넣었는데 얘가 아주 가끔 움직이게 한다거나 가끔 뭔가 이벤트가 생겨서 바뀌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처리를 하고 싶잖아요. 그쵸? 근데 평소 때는 근데 머물러 있어요. 멈춰 있어요. 근데 특정 이유가 있을 때, 요소가 있을 때만 얘가 바뀌게 하고 싶다. 그럴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자식들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 통보를 받아서 이걸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변경이 있는 경우 캐시를 다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하는 자식의 계층을 위젯은 캐시에서 제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볼라타일 위젯이라고 있는데 여기 퍼포먼스에 가보면 이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캐싱을 할 때 이게 체크되어 있는 자식은 빼버립니다. 걔는 캐싱을 하지 않아요. 걔는 그냥 계속 계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빈번한 캐시 리셋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그런 다음에 또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벤트나 이렇게 요소들이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단지 트랜스폼 위치값만 변경되는 것들은 또 이걸 처리할 수는 없느냐.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캐싱에 포지션만 변경된 경우 캐시를 재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릴리테이브 트랜스폼 캐시를 이용해서 이걸 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쪽에 가보시면 아마 퍼포먼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캐싱에서 제외하는 요 옵션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캐싱 쪽에 가보시면 이쪽에 릴레이티브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어요. 위치 값이 변경되는 거에 대한 걸 캐싱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세팅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최적화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릴레이티브 트랜스폼 캐시 옵션 중에서 적은 양의 오버헤드를 발생시키는데요, 이게. 근데 이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쓰면 좋냐면은 스크롤링 되는 리스트들이 이제 아이템들 보여줄 때 이렇게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스크롤 쭉 하는데 얘는 인발리데이션 박스에 넣어가지고 캐싱을 가지고 있는데 위치값만 변경되는 거잖아요. 스크롤 딱 움직이게 되면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데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 꼭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뭐라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UI가 거의 완성됐을 때 추가를 해주면 좋아요. 다 만들고 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추가하기가 되게 간편하게 되어 있잖아요. 처음 만들 때부터 써서 만들어도 되고요. 네. 그리고 루트에 추가하는 것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게 자식에서 하나라도 변경되면 전체 UI가 인발리데이트 된다는 거, 무효가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만든 인발리데이션 패널은 디버깅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위젯 리플렉터하고 인발리데이션 디버깅이라는 걸 이용해서 토글을 이용해서 디버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첫 번째 이거고요. 그 다음에 예, 지금 보시면 아까 인발리데이션 디버깅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slate.invalidation debugging 1이라는 1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토글을 해서 보게 되면 이게 게임을 플레이를 하고 지금 이제 예제 이미지인데 플레이를 해서 보게 되면 이제 색깔별로 제가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그린으로 되어 있는 것들 지금 그린으로 이제 화살표 그 박스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 있죠. 이거는 캐시된 위젯들입니다. 그래서 인발리데이션 박스로 처리를 해서 캐싱이 돼서 이렇게 다시 이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캐싱 값을 가지고 렌더링 하는 거죠. 그리고 블루로 되어 있는 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블루 값으로 되어 있죠. 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치값만 변경되는데 캐시를 사용하고 싶다. 캐시에 넣어가지고 사용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디버깅 돼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한눈에 보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시드라고 해서 아까 볼레타일 위젯을 만들었잖아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색,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표시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캐시에 이제 넣지 않고 새로 계산하는 거죠. 네. 그것들을 이렇게 디버깅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레드로 되어 있는 건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는 변경된 위젯입니다. 아예 변경돼 버린 거예요. 이벤트가 뭐 발생한다거나 뭐가 바뀌어 버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캐싱에서 빠지는 거죠. 그래서 디버깅을 해서 이렇게 보기 좋게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텍스처 아틀라스를 만드는 방법에 좀 알아볼 건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패칭을 해서 드로우콜을 줄여주는 작업을 하는 건데요. 언리얼 엔진 4에서는 이 아틀라스를 만들어주는 기능이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페이퍼 2D 플러그인을 가지고 만든 건데요. 그래서 이걸 사용을 하시려면 플러그인에서 페이퍼 2D를 먼저 활성화를 하셔야 돼요. 이걸 활성화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만들고 현재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추후에는 완전히 이제 엔진 기능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아틀라스 텍스처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바로 아틀라스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 그룹이라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그룹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세팅에서 플러그인에 페이퍼 2D 쪽이 있어요. 이쪽에 가보시면 실험 단계 기능에서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그룹이라는 거를 옵션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로 넘어가서 이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그룹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만들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텍스처 쪽 아틀라스에 가면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그룹이라는 게 있죠. 그쵸? 이거를 제가 아까 만드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네. 만들어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네? 정각까지 아닌가요? 5분 네,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거의 다 끝났습니다. 네.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아틀라스 그룹이라는 걸 만들고요. 이 아틀라스 그룹에서는 텍스처 사이즈라든지 압축이라든지 각 아이템 사이즈의 패딩 값 같은 거를 세팅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역시 뭐 페이퍼 2D 그 만드는 방법은 제가 아까 설명을 안 드렸었구나. 예, 죄송합니다. 페이퍼 2D 쪽에 가보시면 스프라이트 아틀라스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아틀라싱 할 텍스처들을 선택을 합니다. 전부 다 이렇게 쭉 선택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전체 선택한 다음에 스프라이트 액션이라는 게 이제 활성화가 됐을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눌러서 크리에이트 스프라이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스프라이트 형태로 바꿔주는 역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프라이트로 만들게 되면 그런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스프라이트 만들어지는 걸 더블 클릭을 해보시면 이쪽에 보시면 옵션에 아틀라스 그룹이라는 패널이 생겼어요. 이렇게 옵션이 생겨요. 그러면 아까 만든 아틀라스 그룹을 여기다 적용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바로 이 컬리전을 꺼야 되는데요. 컬리전 쪽에 가보시면 컬리전 세팅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거를 넌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컬리전 처리를 해주지 않아서 나중에 배칭 만들 때 써야 되니까 컬리전 꺼주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볼게. 스프라이트로 이렇게 쭉 만들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세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쵸? 노가다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얘네들을 스프라이트를 전부 선택을 하신 다음에요. Asset 액션에서 여기 보시면 어디 갔지? 네, 여기 있네요. 프로퍼티스 매트릭스라는 게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방금 선택한 어셋들을 더 전체 선택을 하시고 보면 이쪽에 디테일 패널에 보시면 프로퍼티나 이런 것들을 한 방에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아틀라스 그룹을 한 방에 한 번만 딱 넣어주시면 한 방에 다 얘네들이 다 전체가 다 적용이 돼요. 컬리전도 마찬가지로 한 방에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이렇게 아틀라스 그룹을 넣어주시면 그 아틀라스 그룹을 더블 클릭해서 아까 적용했잖아요. 아틀라스 그룹을 얘네들한테 넣어줬잖아요. 그래서 아틀라스 그룹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맨 밑에 아틀라스 텍스처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가보시면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텍스처가 이렇게 아틀라싱 돼서 합쳐진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알아서 배칭을 해줍니다. 편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만든 이미지들, 버튼이나 막 이런 것들 텍스처로 만들어서 넣어놓은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이 스프라이트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